오늘은 디지털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치매가 이제 치매는 아닌데요. 하도 이제 디지털 치매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 기계요. 휴대폰, 컴퓨터, 저를 찍고 있는 이 사진들. 이게 다 디지털 기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계, 우리 주변을 다 감싸고 있어요. 우린 이것에 적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잘 이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보면 아날로그라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소위 디지털로 변환시킨다. 소위 0과 1이라는 숫자로 변화시켜서 만든 정보를 쌓아놓는 것을 디지털리제이션, 디지털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디지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제 정보가 체계적으로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이 좋아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뭐 옛날에 저희들 음성만 서로 주고받던 휴대폰을 쓰고 있었다면 지금은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영화도 여기서 보고 별걸 다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 휴대폰을 우리가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한 20년 남짓? 그것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진짜 너무 빠른 어떤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다들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전화기가 있는 집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전화 한번 하려면 돈도 내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각 집마다 유선 전화기가 생겼죠. 아유, 그거 뭐 그냥 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였다가 누르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됐나요? 우리가 제가 그냥 삶을 살아온 그 과정에서 그냥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무 빨리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 저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뭐 마린보이가 뭐 여기 그 시계를 보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야, 저게 가능해? 예,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 막 서로 통화를 해요. 예, 이거 뭐 다 영상 통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상과학 소설에 나왔던 것이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르게 갈 것인가?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간 어떤 변곡점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들을 이분이 쫙 써놨는데 우리가 겪게 될 인생에 있어서의 이 디지털이 변하고 정보화가 돼서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때 그때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그럼 뭐 이렇게 황당한 얘기냐? 근데 이분이 진짜 황당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지금 구글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상당히 높은 층의 이분 얘기로 여러 개가 엄청난 많은 특허와 엄청난 많은 학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물론 그때 뭐 한 90대 정도 됐겠죠. 그렇지만 그때 정도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화, 정보화 사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상하고 있는 끝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 그 몇 가지 중요한 문장만 뽑아보면 인간의 뇌에 담긴 지식과 기술은 기계의 탁월한 기억 용량이나 속도, 지식 공유 능력과 이제 결합이 돼요. 요게 2030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과 내가, 컴퓨터와 내 뇌가 서로 결합이 된 모습이에요. 이 속도가 발전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 속도보다 더 기계 지능의 속도가 더 좋아지게 돼요. 기계 지능이,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피드백을, 즉 틀린 걸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간의 도움을 받았던 기계가 스스로 독립을 하게 돼요. 공상과학 영화, 매트릭스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야. 그 다음 단계는 기계는 감정도 가지게 되고 몸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 속에 나노로봇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되고 우리는 스스로 어느 세계에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은 이제 우리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가 인공지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계인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이점이어서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면은 다른 세계에 어떤 외계인이 있다면 벌써 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바로 변곡점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징조가 안 보이니까 아마 우리가 전 우주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인지 인공지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빠른 시대, 엄청나게 가속적으로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못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힘들어. 그걸 어떻게 다 따라가?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진 이 만들어 놓은 기계나 지능에 소외되게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치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저는 인간의 뇌가 결국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정도가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보다 한 차원 높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로 인간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쉽니다. 안식합니다. 쉰다는 게 뭔지 천지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완성을 하고 쉬시잖아요. 쉰다는 게 뭐냐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계보다 나은 존재라는 생각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는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에 이렇게 흡수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디지털 치매가 뭐냐? 디지털 치매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디지털화된 기계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도 디지털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치매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용어냐?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디멘치아, 디지털 치매라는 단어를 처음 썼고요. 어떤 뜻이었냐면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 이걸 제일 처음에 디지털 치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조금씩 바뀝니다. 계속 생각이. 그래서 요것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휴대전화나 계산기를 쓰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 불안이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 우리가 진화론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요. 안 쓰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유전자가 바뀌려면, 진화론적으로 유전자가 바뀌려면 수만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바뀌어야 됩니다. 겨우 지금 이거 쓴 지 20년뿐이 안 된 것이 우리 뇌를 변화시킬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디지털 치매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학적인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저는 디지털 치매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는 디지털 치매는 하나의 부적응 상태라고 보는 것과 중독 상태로 보는 두 가지 것으로 저는 디지털 치매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한다면 뇌에 병이 생겨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치매는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잘 맞질 않아요. 뇌에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인지 기능의 감소가 자기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근데 왜 우리는 이 디지털 치매에 꽂히느냐는 거죠. 이건 아마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스스로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못 따라가면 내가 능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러한 것들이 혹시 나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불안에서 나타난 그러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정보 부적응 상태와 중독 상태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디지털 정보 부적응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과연 이 기능의 몇 %를 사용하신다고 보세요. 이게 젊은 층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똑같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즉 젊은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하는 방식과 어른이 교통하는 방식은 달라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줘도 8, 90세 되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대는 어떻게 돼요? 전화 안 합니다. 옆방에 있어도 카톡을 보냅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또 어플리케이션이 돼서 할아버지 이런 거 깔면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 손자들이 무시를 하네. 디지털 시기에 적응 못하는 노인, 사회적 낙오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못하지? 그래서 진짜 오랜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 지혜를 해야 되는 노인이 스스로 가치가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이런 것도 못하고 하는 평가절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디지털 정보 부적응 상태가 진짜 노인의 지혜를 없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수적인 기억장치, 부수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 장치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 인간 그 자체에 갖고 있는 높은 경험치,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지혜가 노인한테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노인의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기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새 부적응자다, 그것도 못하느냐, 이러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윗세대 분들은 이걸 그래서 막 싫어합니다. 하지마!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들아 집에 와라,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와야지. 안 통합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카톡을 하세요. 인스타그램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 손자들이 그냥 흥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 정도 된다. 사실 디지털 기계는 세대 소통의 수단으로 즐겨주실 수 있는 거지, 이것에 의해서 내가 부적응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세워야죠. 디지털에 부적응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세대 간의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으로 게임을 다 하고 뭐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순간이 되면 아마 디지털 치매, 부적응 상태는 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중독이에요. 중독. 오남용입니다. 메모를 휴대폰에 하고 계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이 병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쳐. 이게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어. 밤에 잘 때도 침대에 끌고 안고 자요. 이게 없으면 갑자기 무능해져.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이거 중독 상태고 노예 상태입니다. 자, 이 중독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없으면 불편하냐, 불안하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게 없으면 불편하십니까? 중독 상태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네, 중독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기를 조절하는 것이지, 이게 없어서 불안하면 기기가 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본인이 진짜 중독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적인 교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을. 요즘 심리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하고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카톡으로 하는 심리 상담이 진짜 유행이에요. 왜? 나의 그런 불편한 심기를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글자로 써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즉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같이 느껴주는 그러한 과정은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과 기쁨과 재미를 찾는 방법,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중독에 빠진 거예요. 치매는 항시 기억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지만 이 디지털 치매, 중독에 빠진 디지털 치매는 외로움과 기쁨, 외로움을 달래고 기쁨을 얻고 재미를 얻는 수단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뭔가 스스로 상당히 몰입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뭐에 미친 거지. 미친 거야. 너무 즐거워서 미치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로 그 대상에 몰입되기보다는 그 대상을 찾기 위한 서칭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서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 그럼 1박 2일 여행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1박 2일이 아니라 4박 5일 동안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칭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는 그곳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서칭하고 있어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재미와 저것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몰입은 웹서칭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카톡이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꺼야죠. 그런데 그때마다 카톡에다 대응을 하고 있으면 서로의 대화는 안 됩니다. 디지털 기계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또 몰입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막아요. 이어폰을 하고 이걸 보고 다닙니다. 정말 교통사고 너무 잘 납니다. 왜냐하면 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디지털 치매 얘기하면서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고 디지털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곤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기일 뿐이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태로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치매, 다시 정리합니다. 디지털 치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떤 사람은 디지털 치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너무 몰입돼 갖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또 디지털 치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둘 다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일 뿐이지 우리 뇌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거나 병적인 상태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디지털 치매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이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치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결국엔 디지털이라는 그러한 것들의 세계가 분명히 앞으로 펼쳐질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인간 그 자체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와 몰입과 그리고 스스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게 아니라 눈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좀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강연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는 스트레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연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